정말 쬐깐한 매장에서 작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70명의 직원, 알바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혹은 직원이 한두 명 있는데,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저 사장님처럼 나도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장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분이 어떻게 정말 쬐깐한 매장 한 10평, 8평에서 시작하셔가지고 70명까지 직원을 늘리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있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도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노하우가 있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이랑 그리고 마인드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큰 울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14년도에 1인 가게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때 이 가게 평수가 10평이었습니다. 10평. 지금 보시는 이 매장, 이게 이제 10평짜리 매장이었는데 빵집이었습니다. 빵집. 창업 비용도 1억 미만이었고요. 보증금 이런 게 3천만 원 정도고 설비나 이런 것도 한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비용으로 따졌을 때 1억이 안 됐었어요. 이분이 아주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70명까지 직원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재미있는 건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매장이 성장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창업을 했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지인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조언을 듣는 것도 조언을 듣는 건데 괜히 기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그거 잘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다른 이유에서 가족들한테 창업하는 걸 알리지 않았겠지만 무의식 속에서 이게 아주 좋은 형태로 발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직원이 지금은 70명이 있지만 처음 시작은 1인 매장이었다. 이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딱 보기에 지금은 직원이 70명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처음부터 무언가 장사를 잘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사장님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직원이 막 10명, 20명, 30명, 또 매장도 막 10개, 30개, 100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 보면 아주 작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잘해서 거기까지 갔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절대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마케팅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운 게 이분이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게 쭉 줄을 늘어선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매장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평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차별화된 제품, 마케팅 이런 것들로 손님들이 계속 줄을 서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운영하시는 빵집은 주변에 개인 빵집들도 많고 심지어는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있습니다. 모든 매장들 근처에 뚜레쥬르랑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권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뚜레쥬르랑 파리바게뜨는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빵을 팔고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개구리 전략으로 나가신 거죠.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빵을 만들어서 나는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성수점에 보면 100m 거리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저가형 빵집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답심리에도 이번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200m 거리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식빵 전문점도 50m 바로 앞에 하나 있고, 또 30년 된 개인 빵집이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중개점 같은 경우는 뚜레쥬르가 나중에 생기긴 했는데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저가형 빵집, 식빵 전문점, 또 개인 빵집도 다수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지금 총 3개인데 이 3개의 매장 모두 다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매장의 매출이 높고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느냐,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차별화된 마케팅과 차별화된 제품.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판매합니다. 갓 구운 통식빵. 이거는 파리바게뜨에도 없고 뚜레쥬르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2015년도에는 트렌디한 어떤 그런 메뉴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앙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매장에서 막 300개씩
이렇게 판매를 했었었고 2019년도에는 소금빵이 반짝 유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잘 나가는 스테디 메뉴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하루에 한 600개씩 소금빵을 판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마케팅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차별화된 마케팅이었는데 1인당 한정 개수만 판매를 하셨어요. 구매 수량을 계속 제한하면서 판매를 해나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팔지 않는 제품, 그리고 수량을 한정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래플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한정 수량, 한정 마케팅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이 브랜드가 커 나갔던 거죠. 실제로 블로그나 맘카페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게 바이럴이 되고 또 바이럴이 되면서 그 동네를 계속 점진적으로 장악을 해나갔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 입소문에 의해서 아주 탄탄한 팬층의 기반을 확보를 한 거죠. 재미있는 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도 최소한의 직원을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즉 사장님이 모든 걸 할 줄 아셨어요. 모든 걸 할 줄 알고 나서 세 번째 이유에서 직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건데요. 이제 직원 유니폼에다가 직원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사실 이름이 없었을 때는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도 처음에는 뭐 알바나 직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직원이 이제 하나 둘 세 명 네 명 늘어나다 보니까 지점도 막 따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직원들의 판매 서비스에 대한 컴플레인이 생겨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육지책으로 유니폼에다가 그 직원의 이름을 달아서 서비스를 하게 했더니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서비스가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 겪는 고충일 텐데요. 직원들은 사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성에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선택한 게 바로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공통 업무, 그 업무 내용, 오후조, 마감조 뭐 이렇게 다 상세하게 분류를 해서 일하는 거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때가 그래도 직원이 한 10수명 이상일 때 이제 이걸 만드신 건데, 사실 이 매뉴얼들을 만드시고 나서 훨씬 좀 더 나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이 원활하게 돌아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게 된 거죠. 심지어는 직원들의 멘트까지도 여기 보시면 다 짜 놓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교육을 해도 그때뿐이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멘트까지 적어 놓으면서 직원들이 이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멘트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고객님 봉투 필요하세요? 네, 오늘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부드럽게 말해달라는 어떤 그런 지문도 들어있고, 또 오전, 오후조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산이 끝나고 나갈 때 마감조는 이제 하루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좋은 하루 되세요 말고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멘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멘트를 이렇게 적어서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 이렇게 재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은 이거를 숙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이 멘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전타임 근무자 매뉴얼, 마감조 매뉴얼,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의 매뉴얼도 따로 있고, 레시피 매뉴얼도 따로 있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매뉴얼도 따로 있고, 이게 계속 축적되어 간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셨을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텍스트로만 이런 매뉴얼을 만드시다가 이 텍스트로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림까지 이렇게 삽입을 하시게 되고, 또 그림까지 삽입을 하고 나서 이 이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동영상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매뉴얼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장님들이 나는 그런 거 못 만들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받으셔서 우리 매장에 맞게 수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뉴얼이라는 게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일을 하고 있는 직원한테 이 매뉴얼을 만드는 업무를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포함이 됐든 아니면 짧은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이 됐든 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꼭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이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사장님은 실무에서 빠지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한 50명 이상 됐을 때 이렇게 관리자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실무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확장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노동력의 가치가 관리했을 때의 가치보다 훨씬 더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베이킹도 하시고 생산까지 하셨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관리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조직도를 만드시고 또 카카오톡 방을 부서별로 만드셔서 그 카카오톡 방에서 이런 식으로 출근, 배달 잔여 확인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10평짜리였던 매장을 30평으로 확장을 하거나 또 재료들이 많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 창고도 30평짜리 하나 새로 얻으시고 답심리점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8평이었는데 옆에 매장을 다시 또 임대하면서 24평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확장을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이 70명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이분이 직원이 이제 20명, 30명이 되면서 그 정도 늘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어디까지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면 직원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즉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직원이 늘어감에 있어서 하나둘씩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렇게 이제 직원이 70명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유동적으로 무언가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베이커리 팀, 매장 팀 이렇게 딱 분류를 하셔서 각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완벽히 구축을 하시게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그 원자재 파동 있었잖아요. 계란 같은 거 막 엄청 막 값이 비싸고 막 계란이 아예 뭐 판매도 하지 않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계란 제품이라고 해서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렇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뭐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겠죠.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력도 올라가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가 빠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제품은 나올 수 있는데 트렌드에 따른 신제품을 빨리 못 내는 게 사실은 프랜차이즈거든요. 왜냐하면 보고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이게 시장 상황이 맞냐, 이걸 하나 만들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보니까. 하지만 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는 매장이 3개고 대신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계속 신메뉴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할 때 두바이 초콜릿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판매를 하고 소진시키고, 또 다른 트렌드가 오면 또 그 트렌드에 맞게 다쿠아즈가 유행이다 그럼 다쿠아즈 빨리빨리 만들어서 소진시키고, 약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70명까지 직원을 둔 그런 사업가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한 3시간 정도 특강을 진행하신 게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크게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라도 첫 시작은 정말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삼성, LG,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 작은 곳, 창고, 쌀가게 이런 데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혼자 일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알바만 있다고 해서 큰 회사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큰 울림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최종 꿈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꿈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